그리고 네이버 실적도 조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지금 네이버 들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들고 있으세요?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저는 평단 25만원이거든요. 저는 지금 플러스야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8만원이시다. 도망쳐야 되냐? 지금 제가 단기로 보는 거는 딱 여기거든요. 121선.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딱 터치하고 떨어졌는데 121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위까지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단기 반등은 일봉은 보고 가니까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아직도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나스닥 14,000 본다 그랬잖아. 14,000 본다 그러면은 한 28만원에서 진짜 많이 가면 30만원 볼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가면. 월봉 차트상으로는 여기는 좀 무리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39만원은 탈출 못할까 하시는데 39만원은 여기서 탈출하는 게 맞아. 여기서 물 타는 게 맞았지. 39는 위에서 너무 위에 섰다. 39는 좀 그러네요. 저는 30만원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 30만원부터 매수했지. 아니면 여기니까 30만원 33만원 정도부터 매수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일단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저도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일단 무거운 건 맞아요. 왜? 구글보다 비싸니까.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구글보다 비싸다. 다만 얘는 한국에서는 이 친구가 대장이니까 나스닥이 이제 양봉을 보이면은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나스닥과 움직임이 매우 비슷하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네이버의 사업 부문에서 지금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네이버가 들고 있는 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예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죠. 이게 지금의 가장 핵심. 그리고 앞으로 핵심이 될 거는 뭐냐? 네이버 콘텐츠입니다. 브이라이브나 아니면은 웹툰, 웹소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이끌고 있는 건데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이런 애들인 거고, 앞으로를 이끌고 갈 거는 네이버 콘텐츠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네이버가 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 숫자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요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서 돈을 벌었냐 그러면은, 확실히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은 지금 어디? 서치 플랫폼의 광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색 광고, 얘네들은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하죠.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다음으로 돈을 버는 게 커머스 광고입니다. 요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그 다음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핀테크는 네이버 페이고요. 콘텐츠 웹툰, 요 시장을 상당히 빠르게 키우고 있다라는 거지. 열심히 해서. 그럼 지금 이번에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3월, 그러니까 우리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1분기 기준으로 요런 매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준에서 45% 정도, 커머스가 22% 정도, 그리고 핀테크가 14%, 콘텐츠가 11%.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실제 이렇게 늘어났어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얼마? QOQ 9% 늘어났다. 분기 기준. 그리고는 여기에서 지금 커머스 광고도 5% 늘어났다. 분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은 확실히 성장이 둔화됐어요. 멤버십은. 그리고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번에 비용이 많이 나갔어. 비용이 나간 건 뭐냐면은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요. 이거는 모든 IT 기업의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광고 집행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본인들의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광고 집행이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웹소설에 대한 광고,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 광고 집행비가 늘어가는 부분이 또 어디? 해외 웹소설 플랫폼, 웹툰 플랫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현재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제외하면은 확실히 성장을 대부분 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대부분 있어 온 거고, 발생을 한 거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인수한 기업인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웹소설 플랫폼이에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제외한 경우에 얼마? YOY 기준으로 44% 증가. 실제로 이번에 네이버 CEO 분이 여성분이시죠.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도 뭐 했냐?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그리고는 무엇?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YOY 44%, 매출 기준 YOY 얼마? 113%.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웹툰을 유료로 보는 사람 비율이 높냐 그러니까, 국내는 한 20% 되는데, 20-30% 되는데, 웹툰 유료 고객이 지금 해외는 아직도 한 자릿수다. 1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웹툰 유료하는, 웹툰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구독하는 곳에서 봅니다. 돈 내고 그냥 일정하게 보는 곳.
근데 구독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1회 미리 보기. 남들보다 먼저 보는 거. 이거 100원. 이거 다 보고 싶으면 뭐예요? 구독하라. 이거거든.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웹소설이나 웹툰 관련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해적판 많다 그러는데 해적판에 대한 고소고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 콘텐츠를 키우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뭔가 그 스크린샷을 방지하고 이거를 백데이터를 끌어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이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을 그 저작권 관리를 더 빡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와가지고 무료로 보고 그러고는 뭐예요? 100원 주고 미리 보기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월 5,000원 구독 내놓고 다 봐라 라고 하기든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관점에서 계속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얼마? 20%가량 증가했다. 지금 플랫폼 관련돼가지고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성장하는 걸 놓고 보면은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 성장 속도를 놓고 보시면은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웹툰이 얼마?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1,300억이던 게 얼마? 연말 기준으로. 물론 코로나 특수도 있었겠지만 2,300억으로 거의 얼마? 한 40% 성장했죠. 아니다. 40%가 아니고 한 80% 성장했지. 웹툰도 마찬가지. 910억 정도 발생하던 이 매출이 얼마? 1,600억. 더블 났단 소리야.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다른 데서 봤을 때 지금 총 매출액이 1조 4,990억에서 4분기 때 1조 9천억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준 친구가 누구냐? 지금 웹툰이죠. 커머스 광고 지금 2,000억에서 얼마? 2,600억이에요. 성장은 했지만 30%거든. 웹툰은 더블 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이버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게 카카오처럼 아 여기 IPO 할 거고요. 예. 아 우리 저 커머스 네이버 쇼핑 IPO 할 거고요. 아이고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 IPO 할 거 이러면은 조지는 거지. 네이버 페이 IPO 할 거고요. 이러면 조지는 건데 그럼 네이버 무조건 칼매도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그나마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이 동네에 대해 가지고 웹툰에 대해 가지고 IPO 계획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어디? 나스닥. 목적은 할리우드와의 협업. 조금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 웹툰, 웹소설 플랫폼 다 사고 있고 사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모든 IP를 내가 다 들고 오겠다. 캐릭터 IP가 아닌 스토리 IP를 가지고 요걸로 나중에 뭐 영화를 만들든 아니면 OTT에서 드라마를 만들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웹툰을 만들든 나는 그 오리지널 IP를 내가 싹 다 들고 그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누구? 네이버 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네이버가 어디? A홀딩스라는 곳에 지분 50%를 들고 있고요. A홀딩스가 누구? Z홀딩스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한 지분을 한 60몇 프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Z홀딩스가 실제 라인이라는 걸 하고 있죠. 이거 빼고 이 성장성 빼고 그냥 국내 사업 기준으로 놓고 보고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콘텐츠 쪽으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걸리는 거 하나는 이거지. 이거 IPO 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협업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규모를 얼마나 빨리 키워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잡힐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은 지금 네이버는 일단 팩트는 비싼 게 맞고요. 근데 구글과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랑 다른 점 하나는 뭐냐? 구글은 좀 솔직히 느려요. 왜?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서비스하면서 우리나라에다 다다다다 적용하는 게 겁나 빠르지. 네이버 페이, 네이버 말리지 이런 거 보면은 구글이 언젠가는 할 것 같긴 한데 어휴 겁나 빨라요. 네이버는 이미 자리 다 잡았지. 그러니까 빠르게 적용을 한다라는 게 가장 그 강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이거는 구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들고 있지 않은 사이트의 실적입니다. 그 관점에서 뭐 물론 이건 카카오에도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카카오는 IPO를 따로 한다 그러니까 논외로 놓고 네이버 기준에서 요 동네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그리고 이 동네에 그 헐리우드 IPO 썰이 도는데 정말로 IPO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러면 또 아이 좀 그 비싼데요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요 부분이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진짜 대가리 박치기 겁나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이 성장 속도 실제로 놓고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웹툰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실제로 성장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4천억입니다. 1년 전 기준으로 보시면 얼마? 1년 전 기준에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로 놓고 봐야 되지? 지난 2분기 매출인데 웹툰 기준 1,000억이었는데 4천억인데 지금? 응? 거래 금액이랑 매출이랑 좀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 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그럼 20% 증가라 그러면은 전년 동기에 1,000억이었으니까 올해 얼마? 1,3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성장 속도가 겁나 빠르긴 해요. 얘네들이. 다른 나라에서 웹툰 작가들 키우기가 가능하냐? 이번에 미국에서 상 받았잖아. 그림쟁이들 중에서 뭐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주는 상. 그거 네이버 웹툰 작가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여드릴게. 네이버 웹툰 작가 수상. 로 올림푸스라는 그림을 그린 이분이에요. 미국의 아이스너 상을 받았고요. 뉴질랜드 작가입니다. 그리스 신화 소재를 만화로 그렸고 요걸로 하면서 빠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북처럼 소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상,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부르는 이 상을 네이버 웹툰 작가가 미국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앞으로 웹툰이 새로운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다른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가 이미 네이버랑 카카오가 다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미국에서 상을 주던 웹툰을 그만큼 보냐 상을 줄 정도면은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관점, 요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비싸긴 한데 그냥 지금 차트상이나 어쨌든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얘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는 나스닥과 연동돼서 움직여요. 이게 나스닥 주봉과 네이버 주봉을 딱 놓고 비교하시면은 두 개가 겁나 비슷하게 가. 주봉 보시면 색깔이 지금 퐁퐁당 퐁당 퐁당당당이거든. 최근에 바닥 그리고 올라오는 게. 근데 이게 지금 그 나스닥 주봉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오늘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주봉 봅시다. 우리 퐁퐁당 퐁당 퐁당당당이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같은 움직임이에요. 6월부터. 요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퐁퐁당 퐁당 퐁당당당 똑같다니까 색깔이.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나스닥이 여기서 추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혹은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투심 기준에서도 네이버가 딱히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만원 초반대 22만원 23만원 이 라인을 다시 터치하고 깨고 내려가고 20만원까지 내려가고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네이버가 이제 2020년 2021년이 지나면서 메타버스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 빅테크 ETF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신흥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 ETF가 나오면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팔지 아니하는 자금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홀딩 중인 자금이 많아요.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PER이 조금 높긴 한데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느리지만 우상향은 가능할 것이고 고점 대비로 지금 조정받은 폭이 거의 반토막 났죠. 46만원에서 22만원이니까 진짜 딱 반토막 났어. 그리고는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요 부분은 분명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2020년 2021년도에 네이버는 웹툰이라는 그리고 네이버 페이라는 네이버 마일리지라는 새로운 또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지금은 살만한 가격대 혹은 그냥 모아갈 만한 가격대이지 않나. 그리고 정말 찐 단기로 보시면은 차트 매매상으로 여기에서 좀 횡보를 하고 한번 좀 고개를 숙였다가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서 본인이 나는 뭐 짧게 계속 먹고 치고 빠지고 할래 하면은 그냥 비중 좀 줄였다가. 왜냐면 여기서 두 배 가긴 어렵거든. 바로 오르진 못하니까. 노잼 주니까.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은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 발생하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환율 돌아올 때 얘는 조금 우상향을 조금 이렇게 장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번 실적 발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콘텐츠의 성장을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되고 실제로 콘텐츠의 성장률이 작년에도 올해도 상당하다라는 점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남아나 일본에서 네이버랑 비교되는 플랫폼이 있나요? 네이버가 일본에서는 왔다를 잡고 있고요. 대만에서도 왔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남아로 가면은 페이스북이 실제로 그 메신저, SNS에는 페이스북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또 카카오 각인데 카카오톡에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맞죠? 카카오톡, 카카오 단체, 카카오페이, 그지 카카오 선물하기.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카카오톡을 SNS 어플로 보기에는 조금은 다르지. 왜냐면 카카오가 바라는 것도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연결돼 있고 거기서 뭐 카카오 뭐 뷰 이런 거 있고 맞죠? 무거워.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카카오톡은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나 남미 시장에서 안 먹혀요. 왜? 저가형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구동이 안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카카오톡이 우리한테 편리할수록 해외 진출은 힘들어져. 근데 그런 관점에서 라인은 좀 카카오보다는 담백하다 라는 건데 그거보다 더 담백한 게 있지. 누구? 인스타그램의 DM이라든지 팸에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쓰는 게 라인도 저 어디고 동남아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C그룹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이 어플 만들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볍게 해가지고 우버나 이런 데서 계속 어플을 가볍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아니 뭐 카카오톡 뭐 안 깔리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노 그러는데 실제로 저 동남아 같은 데는 카카오톡이 안 깔리는 스마트폰이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생각보다 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라인의 또 다른 성장성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일본, 대만, 태국에서 무엇? 라인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카카오뱅크 보시면 아시죠?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어요. 그 라인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그걸로 송금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또 다른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진출도 볼 수 있는 거지.
거지. 다만 이것에 이 기업의 라인뱅크의 성장성에 대해서 몇 프로? 30% 정도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A홀딩스 밑에 Z홀딩스가 있고 이 Z홀딩스가 라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60%, 여기에 50%. 그러니까 지분이 100% 반영되진 않아요. 라인의 성장성에 대해서. 하지만 라인이라는 게 해외에서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라인은 네이버인가 소프트뱅크인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A홀딩스 밑에 Z홀딩스인데 A홀딩스라는 게 네이버 50이고 소뱅 50이에요. 이게 원래 야후 재팬이랑 합병한 거잖아. 네이버랑. 네이버 재팬이랑 야후 재팬이랑 합병한 거고. 그러고는 라인이 Z홀딩스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이용자가 더 많은 건 맞습니다. 서비스가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카카오를 맨날 까는 이유가 카톡 되게 잘 만들었지. 근데 국내에서만 쓰이는 이유가 국내는 제일 먼저 출시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독점 선빵 필승으로 카톡이 시장을 지배한 거고 그 관점에서 해외에서는 선빵 필승이 이미 다 국가마다 있다 보니까 카톡이 들어가기가 낄 자리가 좀 없다 정도로 보시면 좋고 우리나라는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텔레그램처럼 아니면 우리끼리 쓰는 그 SNS처럼 아무도 없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카카오톡이 그런 식이에요. 불륜용 어플. 진짜야. 일본에는 메인이 라인이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써. 그 숨겨놓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 비싸지만 웹툰, 웹소설, 라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숫자가 확인된다. 실적은 일단은 완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기업으로 좀 더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비싸냐 네이버가 비싸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네이버는 계속 응원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배당을 성장시킨 기업이다 정도로 다시 보기 잘라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